네, 안녕하세요. 창필중입니다. 오늘 또 수요일 자영업자분들의 찐 인터뷰를 하는 시간이 왔는데요. 오늘 모시고 말씀 나눌 사장님은 지금 현재 판교에서 림꼬또 인비스트로 네, 맞습니다. 예, 림꼬또라고 하는 일본식 덮밥 우동 전문점을 운영하고 계시는 임성주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판교에서 작은 덮밥집을 운영하고 있는 요리사 임성주라고 합니다. 지금 판교 정확히 어떤 건물에서 지금 하시고 계신 건가요? 네, 현재는 저희 이제 판교역에 있는 알파돔 타워라는 건물에서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판교 하면은 뭐 우리나라의 뭐 실리콘밸리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IT 기업들이 다 그쪽에 몰려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많이 있어요. 좀 유명한 기업들 뭐 네이버라든지 뭐 카카오 네네.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좀 굴지의 기업들이 많이 입점을 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굉장히 또 장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경쟁이 심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좀 어떠신가요? 아무래도 좀 빡센 지역이긴 합니다. 그 오피스존이라고 해도 아무래도 좀 뭐 단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그렇죠. 복잡한 게 있는데, 예, 그만큼 대신에 이제 손님들을 좀 응대하는 건 좀 수월한 장점도 있고, 네, 그만큼 또 경쟁이 많아서 뭐 없어지는 매장도 많고 또 새로 생기는 뭐 매장도 많고, 예,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임성주 대표님이 지금 취급하시는 그 메뉴가 덮밥류나 우동 그리고 뭐 라멘 네. 뭐 이런 종류만 보면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지금 작은 사이즈의 네. 가게에서 지금 운영하신 지가 얼마 되셨죠? 판교에서는 이제 5년 차 지금 하고 있습니다. 5년 하시고 판교 말고도 지금 한 군데 더 하고 계시잖아요. 예, 마곡 쪽에서도 이제 하고 있고요. 지금 몇 군데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데 사실 초보 창업자 입장에서는 네네. 일단 처음 시작이다 보니까 누구든지 막 크게 한다라는 건 좀 부담스럽고 네. 비스트로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조그마한 뭐 술을 겸한 뭐 밥집 네. 뭐 이런 것들을 뜻하고 있잖아요. 네, 그만큼 맞죠. 좀 소규모로 또 하면서 또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메뉴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창업을 이런 걸로도 한번 해볼까? 뭐 저번에는 사실 돈가스 창업 쪽으로도 제가 한번 다뤘습니다만 네. 덮밥 쪽, 우동 쪽 지금 운영을 하시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처음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일단 처음엔 저희가 이제 순회동에서 시작을 했어요. 이제 네. 사실은 이제 뭐 덮밥을 하려는 건 아니었고 이제 간장게장을 만들 장소를 좀 찾고 있었는데 이제 좀 오랫동안 비어 있는 상가에 저희가 이제 또 감사하게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가 있었고 그래서 학생들이 좀 빨리 간편하게 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를 팔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 이제 좀 한식 위주의 덮밥을 시작을 했죠. 예. 애들이 좋아하는 뭐 삼겹덮밥이라든가 차슈덮밥이라든가 그런 걸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제 덮밥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한식 위주로 하셨다가 네. 판교로 넘어오시면서 일본식 덮밥이나 이렇게 우동 쪽으로 가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일본식은 아니고 각자 메뉴마다 이제 한식의 모양을 하고 있는 것들과 뭐 일식 아니면 양식 이렇게 좀 로컬의 맛을 최대한 살리고 있는 그런 음식들을 이제 밥 위에 얹는 컨셉으로 저희는 덮밥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한테 얘기를 하실 때 지금 요리사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네. 예. 요리사하고 뭐 다른 뭐 셰프하고 뭐 네. 똑같은 비슷한 얘기긴 하겠지만 다들 전문적인 분야가 좀 있지 않나요? 뭐 양식 셰프라든지 뭐 일식 셰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네. 구체적으로 뭐 특별하게 뭐 전공으로다 뭐 배우신 게 있으셔서 그러신 건지. 아니요, 저는 일단은 제가 일단 전공으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셰프라는 얘기를 이제 스스로 쓰는 걸 좀 되게 안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좀 셰프라기엔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항상 좀 요리사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영어로 쓸 때는 저는 이제 쿡이라고 저는 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굉장히 좀 입맛이 까다로운 그런 상권에서 5년 동안 굉장히 좀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좀 인기가 좋은 네. 그런 매장을 운영을 하신 분의 얘기라서 그래도 요리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을 갖고 오랫동안 하신 사장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인터뷰 자체가 어쨌든 초보 창업자들을 위한 인터뷰이기 때문에 창업을 하시기 전의 상황과 네. 그 다음에 창업을 시작을 했을 때 어떤 과정에 걸쳐서 시작을 하셨는지 사실 이 부분부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뭐 요리를 원래 하던 사람은 아니었고 이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예, 일단 가업 자체는 저희는 이제 건설 쪽에서 원래 일을 했었어요. 이제 건설 쪽에서 일을 하다가 예. 이제 좀 뭐
저랑 좀 안 맞았어요, 건설이.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 이제 건설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이제 IT 쪽을 저희도 이제 잠깐 했었죠. 그래서 이제 경력 없이 저도 이제 아이템만 갖고 IT를 시작을 했는데 이 IT 업계라는 게 사실 좀 굉장히 그런 뭐 복잡한 것들이 많아요. 사실 알고 보면은 단순하게 이제 보여지지 않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IT를 하다가 그냥 혼자서도 이제 우리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 혼자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게 뭘까를 되게 고민하면서 네. 먹는 걸 또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요식업을 작게 시작을 하면서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네. 그러면서 이제 순회동에서 처음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게 몇 년 전이세요? 2015년도 7월 달에 저희가 이제 첫 오픈을 했습니다. 2015년 7월. 네. 처음에 오픈을 한 매장이 그리 큰 매장이 아닌데 처음 네. 오픈하셨던 매장 뭐 스펙이나 뭐 창업 비용 이런 것들은 어떻게 준비해서 하신 건지. 일단은 저희가 정말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좋으신 분, 저희 아는 분이 마침 그 상가를 갖고 계셨는데 일단은 좀 비어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냥 쓸 수 있게 좀 도와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네. 저희가 이제 보증금 100만 원에 이제 월세 없고 이제 그 관리비만 월세가 낼 수 있는 없어요? 예. 한 뭐 4년 정도 아마 제가 알기로 공실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일단 관리비만 내면 쓸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좀 저희를 좀 배려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좀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됐죠. 순회는 뭐 그렇다 치면 그럼 판교는 어떻게 시작을 하셨고? 판교는 이제 순회에서 강남을 잠깐 갔다가 이제 좀 강남에서도 저희 음식이 통하면서 자신감을 얻고 네. 그러면서 이제 좀 돈을 좀 벌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매장을 다시 찾게 됐는데 사실 판교 쪽도 저희가 뭐 그닥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워낙 짧은 기간에 이제 다시 판교로 오게 된 거기 때문에. 거긴 지금 몇 평이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곳은 8평이고 8평. 이 바로 직전에 있던 곳은 13평 정도 되는 매장이어서 네. 직전 매장은 이제 저희가 1,000만 원에 130만 원으로 이제 계약을 했고 저는 이제 인테리어가 된 매장을 찾았어요. 그래서 창업 네. 비용은 보증금 제외하고는 뭐 집기나 가스 연결 비용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해서 한 35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350이요? 네. 아니 어떻게 하면 350밖에 안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안 하니까 뭐 네. 가스배관 80만 원 예를 들어서 그 중고로 집기를 다 구매하면 냉장고부터 해서 한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그리고 이제 그릇은 예전에 사용하던 게 있었으니까 전에 있던 매장에서 예. 그거 이제 그대로 갖고 오고 하면 세팅하니까 간판도 저희가 되게 간단하게 이제 시트지만 원래 있는 간판 자리에다가 시트지만 붙였기 때문에 한 350 정도에서 저희가 해결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좀 뵙자고 하고 말씀드린 것도 지금 임성주 사장님이 창업하신 과정 자체가 네. 어찌 보면 진짜 그야말로 무일푼에서 네네네. 시작을 하셨고 무일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테리어를 사실 제가 가서 봤지만 인테리어가 막 네. 이렇게 막 할 만한 뭐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곳에서 또 판매하는 메뉴들이 뭐 또 싸구려 메뉴를 팔지도 않아요. 네. 보통 뭐 단가가 10,000원 정도 맞습니다. 그 정도로 파는데도 굉장히 좀 유명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에 판교 림꽃도라고 치시면은 뭐 블로그라든지 이런 데들이 나오고 또 거기에서 드시는 이 오피스 그 직장인들의 또 입맛이 또 보통이 아닌데 네. 본인만의 전략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 작은 데서 그 정도 매출을 일으키면서 사람들한테 꾸준하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일단은 저는 좀 원재료에 많이 집중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네. 어쨌든 제가 뭐 반찬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런 공간도 없다 보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스테이크 덮밥이라고 그러면 스테이크 소고기 고기 자체에 좀 힘을 주고 네. 매운 삼겹 덮밥이라고 저희 이제 제육덮밥 비슷하지만 좀 더 고급스럽게 만드는 거는 돼지고기에다 좀 힘을 주고 있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원재료를 좀 풍성하게 해서 드시는 분들이 좀 만족감을 많이 느낄 수 있게 그렇게 그렇게 만들면서 좀 이제 부가적인 것들은 뺄 수 있는 사실 우리 덮밥이라는 것 자체가 많은 반찬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마도 그래도 좀 만족도가 있는 편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조연을 담당하는 뭐 반찬류라든지 이런 푸짐함은 좀 덜할지 모르겠지만 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를 이 한 그릇에다 그냥 쏟아 네. 부어가지고 먹었을 때 오히려 좀 만족도가 높아지는 네네 맞습니다. 그런 전략이라는 말씀이신데 매출이 어느 정도가 나옵니까? 8평이면 테이블 몇 개 놓으시는 거예요? 테이블이 이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거는 18석 정도가 되고요. 네. 근데 보통 이제 16석 이상은 저희가 좀 잘 안 채우는 편이에요. 네. 사실 요즘은 뭐 코로나라서 요즘 매출이 많은 편은 아니고 네. 이제 코로나 전에 이제 정상적으로 오피스존이 돌아갈 때 기준으로는 월 한 2,500만 원 정도 나왔고 주 5일 운영을 했었고요. 그렇죠. 네. 영업 시간이 언제까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통 11시 반에서 1시 반까지 하고 또 이제 5시 반에서 8시까지 보통 그렇게 했었죠. 아, 그럼 좀 쉬세요? 네, 중간에 쉬고요. 그럼 2,500 하실 때는 몇 분이서 일을 하신 겁니까? 이제 주방에 보조로 설거지하는 분은 저희가 좀 힘들어서 한 번 썼고 홀에 한 명, 그리고 이제 주방에 저 혼자 이렇게 해서 운영을 했죠. 진짜 거의 최소로 하셨고 지금 네. 2,500만 원이라고 하면 지금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한 달에 한 20일 정도 일을 하신 거잖아요. 19일 정도 생각하시면 예, 될 것 같아요. 19일 정도에 지금 2,500이라고 한다면 거의 뭐 그 점심 저녁 시간대 그냥 꽉 차 있었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코로나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때는 타격이 좀 있으시겠지만 코로나 때는 타격이 많죠. 왜냐하면 일단 출근을 아예 안 하시기 때문에 저희 주고객들이 완전 재택. 1년 넘게 재택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좀 많이 줄었습니다. 뭐 몇 프로 줄었다가 매출이 나오니까 좀 힘들고 하여튼 그래도 감사한 건 오피스라서 딴 데보다는 좀 타격은 덜하지만 그래도 많이 줄었다. 예. 지금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같은 오피스 상권이라고 해도 소호 사무실, 분들이 영세한 사무실이 막 많이 있는 데들은 네. 재택을 잘 안 해요. 맞아요. 뭐 한 예로 제가 전에 운영했던 판교 테크노밸리 쪽은 재택이 거의 없어서 네. 이제 친한 사장님들한테 여쭤보면 매출 타격이 없고 오히려 늘었다. 작은 회사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근데 이제 저희 정말 메인에 있는 그런 뭐 예를 들어서 카카오, 네이버, 크래프트온이라고 블루홀 스튜디오 네. 예전에 그리고 뭐 그런 곳들 NC 소프트 이런 데가 있는 데는 지금 뭐 1년 넘게 재택을 하는 곳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이게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오피스 상권이라는 게 사실 경쟁자도 많고 대신에 경쟁이 많은 만큼 그만큼 소비를 할 수 네네. 있는 수요가 많아서 실력만 있고 맛만 있다면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지금 이런 거의 천재지변이죠. 이런 네네.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수가 작고 네. 또 평수가 작은 만큼 또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네네. 역할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사람을 많이 안 쓰시기 때문에 그래도 이 어려운 시기에도 굉장히 제 입장에서는 선방을 하고 계시다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공실이 많죠? 네, 공실이 일단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쪽에는 공실이 일단은 없지만 인근 상가에는 그래도 좀 공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판교뿐만이 아니고 제가 지금 있는 곳이 송파에 있는 M스테이트 네. 빌딩이고 그 옆에 뭐 테라타워 뭐 이런 것들이 대형 오피스 건물들이 지금도 비어 있는 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리고 비어 있다라고 한다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까지 돼 있고 나 장사 못해 하고 지금 그냥 문 닫아 놓은 상태가 많기 때문에 장점으로는 돈을 덜 들이고 창업을 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일단 주 5일밖에 못 한다는 거. 네. 두 번째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이런 재택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좀 타격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 하지만 반대로 지금 임것도 대표님처럼 스스로 직접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많이 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어차피 내 인건비 이상은 가져갈 수가 네. 있는 그런 시장이라는 것도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덮밥하고 우동하고 라멘, 뭐 한식풍도 있고 일식풍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다양하게 물론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구성을 하셨겠지만 네. 네. 이런 그 덮밥류, 우동류로 메뉴로 장사를 하는 거 네.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좀 장점이 있고 좀 단점이 어떤 게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장점은 다른 요식업에 비해서 좀 여유가 있다는 거, 준비하는 시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샐러드가 됐든 한식이 됐든 반찬도 그렇고 신선한 채소를 막 세팅하고 프랩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만 네, 덮밥은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재료만 사용하고 딴 걸 거의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짧은 시간에 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이제 어떻게 그 주방이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만 좀 파악을 하면 남들보다 좀 늦게 출근하고 좀 일찍 퇴근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고, 단점이라면 아무래도 연령층을 좀 타요. 예를 들어서 반찬을 좋아하시는 그런 세대한테는 저희 음식이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들은 저희 음식이 좀 심심하거나 좀 그렇다라고 좀 말씀을 많이 하시고, 젊은 세대들한테는 오히려 간단하게 먹을 수 있어서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또 해주시기도 하고요. 지금 사실 덮밥류, 우동류, 뭐 돈가스라든지 이런 쪽에 캐주얼 한식, 일식, 분식 네. 뭐 이런 브랜드들이 프랜차이즈 쪽에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런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은 곳에서 어쨌든 개인 브랜드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꽉 네. 잡고 계신데
그런 프랜차이즈 브랜드하고 했을 때 어떤 게 더 소비자들한테 더 어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희 집이요. 예. 일단은 직접 손질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인건비를 안 쓰는 만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를 좀 더 쓸 수 있다라는 여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가격이면 저희가 제공하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풍성할 수밖에 없지 않나. 예, 그런 게 가장 일단 정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비싸더라도 처음에는 왜 이렇게 비싸라고 해서 드시고 되게 양이 없어 보이는데 먹으면 되게 배부르다는 말씀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오피스는 보통 매일 오시는 손님이나 아니면 1년 내내 계속 오셔야 되는 손님들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장점으로 많이 봐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수익률에 대해서 사실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그 돈을 번다는 의미가 매출이 네네.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를 팔았을 때 내가 얼마를 가져가냐의 네. 개념인 건데 지금 림코또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메뉴 단가 자체가 10,000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재료를 굉장히 아낌없이 쓰는 것처럼 느껴져요. 네네. 실제로 많이 쓰고 계시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가율 자체가 굉장히 전 좀 그 가격 대비 비해서는 낮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어느 정도 포지션으로 지금 원가를 잡으셔가지고 수익 구조를 가져가고 계신지. 일단은 저희 매장 원가율은 사실 지금 공개를 안 하는 편이라고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저한테 이제 전수를 받은 매장들이나 이제 뭐 저희가 직영으로 하는 곳이 한 10군데, 전수를 하신 데는 몇 군데 나왔어요? 4에서 한 10군데 정도가 되는데요. 네. 보통 거기서 25% 정도 맞추고 있어요. 원가를 25%요? 네, 로스율 포함해서 그러니까 원가에다가 로스율 15%를 곱했을 때 한 25% 정도 나오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혹시 로스까지도 포함한 걸 그래 원가로 잡아주시는 거네요? 네, 저희는 좀 여유 있게 잡고 있어요. 낮은 건데. 네, 그렇죠. 엄청 실제 낮은 원가는 한 뭐 18%에서 23% 왔다 갔다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빡빡하게 잡으면. 18%, 23%. 그러면은 지금 우리 임대료 수준도 아까 130만 원이라고 하셨으면은 2,500 팔았을 때 사실상 6%, 5%, 6% 정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겠죠. 네네. 매출 대비해서 굉장히 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하는데 그럼 그렇게 전수를 해주신 분들도 지금 밥 먹고 사는 데는 뭐 그러니까 전수하신 분들이 그 정도예요. 제 원가율이 아니고 전수를 해드린 매장들을 제가 그 정도 맞춰서 팔아라라고 이제 안내를 좀 해드리고 있어요. 그럼 뭐 대표님 같은 경우는 저도 좀 뭐 더 비슷하지만 조금 더 제가 아무래도 유도리가 있겠네요. 예, 좀 전 로스율을 좀 줄일 수 있는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 정도가 제가 좀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지금 창업자분들이 사실 덮밥, 우동, 뭐 라멘 이런 식의 관심을 되게 많이 갖고 계신데 초보 창업자들이 이런 창업을 준비하려면은 네. 그 어렵잖아요. 사실 네, 뭐 어쨌든 네. 요리사 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네. 이런 류의 창업을 하려면 어떤 준비 과정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직접 요리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이런 생계형 창업으로 돈을 벌려면 인건비를 최소화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정비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러면 내가 좀 더 고생을 해야 되고 그럼 내가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손님한테 좀 대접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정말 뭐 열심히 요리를 하겠다는 마음이 첫 번째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실력이 있으신 분이면 당연히 좋겠지만 실력이 없으신 분이라면 좀 제대로 배울 마음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대충 장사를 하겠다라는 걸로는 절대 생계형 창업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돈이 많으시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 정말 어디 가서 팔아도 기본을 하는 이상 정도까지는 준비할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또 쉬운 건 아니잖아요. 또 매장이라는 게 음식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손님을 어떻게 응대하고 손님들을 어떻게 배치해서 빠른 시간 내에 테이블 회전을 빨리 해야 되는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거에 네. 따라서 점심시간에 1회전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많이 배우려고 일단 열린 마음으로 그러니까 내가 최고란 마음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안 되는 거잖아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잘 배우셔야 될 거고 그렇기만 한다면 그리고 일단 몸이 고생해도 된다라는 마음가짐이 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힘들어도 괜찮다, 열심히 할 수 있다 이런 마음가짐이 있으면 충분히 단골 상대로 장사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종합해 보면은 일단 쉽지 않다. 네. 일단 내 몸을 갈아 넣어서 할 생각이 아니면은 네. 인건비 써서 할 생각이면은 사실 답이 안 나오는 거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베테랑이시면서도 지금 직접
주방 안에서 진두지휘를 하시는 분도 지금 이 정도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준비 과정 없이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사실 이런 인터뷰가 진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돈이 많고 뭐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으신 분들은 사실 제 채널을 보질 않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다 생계형 그리고 소자본 그리고 어쨌든 밥을 먹고 네. 살아야 되니까 가족들이 그런 분들이 저희 거를 보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인터뷰를 계속 하면서 느끼는 게 항상 쉬운 창업 말고 어려운 창업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1, 2년 하고 말 것도 네, 아니고 네. 그래서 꾸준하게 한다면은 내가 실력을 가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사실 답이 없는 거죠. 네, 누가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예. 인터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인터뷰를 하신 분들은 지금 창풀 카페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세요. 지금도 창풀 카페 지금 자막이 나가겠지만 거기서 들어가시면은 림꽃도 그 임성유 대표님의 글들도 있고 그리고 판교에서 지금 운영을 직접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 번씩 덮밥도 한번 드실 겸 우동도 드실 겸 한번 들리셔서 인사 나누시고 창풀 카페 회원이라고 하고 궁금한 것도 한번 물어보시고 하시면은 더 실전적이면서 더 가슴에 와닿는 그런 말씀을 들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질문에 오시면 답변해 주실 거죠? 아, 네네. 네, 카페에서도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게시판 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또 답변을 해 주실 거니까 앞으로 이번 인터뷰를 계기로 덮밥 우동의 선배 창업자 선배님이 생겼다는 마음으로다가 앞으로 그 림꽃도의 성장 과정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목표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는 뭐 가장 큰 목표는 일단은 돈을 벌어야죠. 사업을 하면 당연히 돈을 벌어야 되는 거지만 좀 쉬운 창업을 할 수 있게 좀 도와드리는 일을 좀 많이 하고 싶기는 해요. 근데 사실은 뭐 제가 뭐 유명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장기적인 목표를 잡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저한테 요리를 배운 분들이 재밌게 또 요리를 하고 그리고 함께 또 커갈 수 있는 그런 뭐 사업을 좀 하는 걸 꿈꾸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영업으로서는 어느 정도 경제에 오르신 분이기 때문에 이젠 다른 분야에서도 사업적으로도 확장을 하고 싶어 하시는 상황이시고 그래서 앞으로 또 창풀에서도 임성유 대표님의 그 뒤에 성장 과정도 좀 다룰 생각인데요. 초보 창업자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분들이 지금 창업을 할까 말까 지금 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네. 선배 자영업자로서 한번 좀 몇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요식업처럼 한 가정을 책임지기 쉬운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만큼 또 아시겠지만 뭐 5년 내 폐업률이 95%가 넘는다고 할 만큼 힘들기도 한데 일단은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시든 간에 좀 기술을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요식업을 하실 거라면. 제 주변에 프랜차이즈를 하시다가 뭐 5년 넘게 하셨는데도 전혀 아무것도 만들 줄 몰라서 폐업하시고서 그 다음에 답을 못 찾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런 분들은 그럼 더 이상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좀 어느 정도 돈을 벌 때 단순하게 그냥 뭔가 그 순간 돈을 버는 거에 만족하지 마시고 자기가 적어도 지금 판매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좀 기술을 같이 습득하셔서 계속 좀 영속성 있게 사업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가시면은 좀 오히려 요식업을 하시면서도 좀 장기적으로 더 큰 일을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도 좀 가져주시고 단순하게 돈벌이 이상으로 뭔가 좀 책임감을 갖고 장사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2시인데 점심 장사 끝내시고 바로 오셔서 지금 인터뷰까지 지금 해주셨고 이제 또 저녁 준비하시러 또 가보셔야 되잖아요. 네. 네, 바쁘신 와중에서도 이렇게 창풀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창풀 카페에서 또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 창풀직이었습니다.